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6월 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선거전에선 일본 국민에게 강한 호감, 한국 새 대통령 이재명의 혼내는 반일 좌파인가?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공백 172일 만에 해소. 대통령 이재명을 만든 사람들 성남라인 7인회 신명그룹이 핵심. 한동훈 불법 계엄 홍보 구태 정치의 퇴장 명령. 북힘 경랑 예고. 대통령의 취임 국민통합 강조 총리의 측근 기용. 4개월 후 앨런 머스크는 모든 미국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로스 거버는 말합니다. 정부 내 누구도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례 없는 드론 공격이 러시아 폭격기 부대에 미치는 영향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선거전에서 일본 국민에게 강한 호감, 한국 새 대통령 이재명의 혼내는 반일 좌파인가? 마키노 요시히로가 문예 춘추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의 성장 과정과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관찰해 보면 그런 단순한 인물인 거 아닌 것 같다. 어떤 발언도 이재명의 본심이 아니다. 이 시는 선거 기간 중인 5월 20일 SNS에 공개한 동영상 속에서 자신이 일본에 여행한 체험 등을 섞어가며 열심히 일본을 지켜세웠다. 2023년 8월 일본에 의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소의 해양 방출에 대해 핵 오염수 방출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라고 말한 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변화다. 다만 한국 정치인의 한 언론은 어떤 발언도 이재명의 진심은 아니다. 그는 가면을 쓴 남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복잡한 인격은 그 출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재명 씨는 1963년생으로 알려졌지만 64년생이라는 설도 있다.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남동부라고 되어 있는데 안동은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극빈의 생활이라고 부모님이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록해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의무교육이었던 초등학교는 어렵게 졸업했지만 이후 이사한 경기도 성남시에서 소년공으로 오래 일했다. 성남시에서 살던 지구는 서울 재개발 등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빈민굴이었다. 대충 저하고 10년 차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저도 그 성남시에서 일정 기간 오래지는 않았지만은 일정 기간 거기서 좀 등하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안이 망해가지고 다시 살던데 어떻게 월세를 찾아가지고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처음에 이주했을 때는 그 성남시 무슨 동인가 그쪽에 그 천막천으로 땅을 다 나눠줬었죠. 그렇게 이제 살던 데인데 제가 살던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집들을 짓고 살고 있을 그 당시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성남시에 살던 지구는 서울 재개발 등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주로 사는 빈민인 맞겠죠. 빈민촌이었다. 초등학교에서는 공장에서도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자주 선생님이나 상사에게 맞았다고 한다. 우리 때는 맞고 자라는 게 체벌한다는 거죠. 보통 한국인의 출제 코스와는 전혀 다르다. 이후 장학금을 지급받은 서울중앙대에 진학해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다만 인맥은 전혀 없었고 당시 성남시 등에서 활동하던 좌파 시민단체 경기동부연합과 가까워져 몇 차례 낙선한 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 3월까지 근무하면 같은 해 6월 경기도지사에 2022년에는 국회의원에도 올랐다. 한국 정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보통 한국인의 출세 코스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한다. 전직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정치인이 되려면 학력과 인맥이 필요하다.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라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포위를 붙이는 동시에 학벌이라는 인맥을 얻는다. 다른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대통령까지 오른 사상 처음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인은 이 씨와 생방송 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리 발언 시간이 등본되어 있었지만 앞서 말한 그는 이 정치인이 가진 시간도 거의 다 써가며 계속 짓거렸다. 어안이 벙벙한 정치인이 이 씨에게 투정을 부리자 이 씨는 퇴연한 표정으로 당신은 정치라는 걸 모르는구나라고 쏘아붙였답니다. 주변에 자살자가 있어도 정치가를 계속해 나가는 권력의 집념. 뇌물수수 등의 의혹이 소용돌이쳤다. 성남시장 시절 토지개발 뇌물수수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둘러싸고 관련자들이 자살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다른 한국 정치인은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4명이나 5명이나 관계자가 죽으면 보통 정치인을 계속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쫓겨난 정치인들로부터 눈에 띄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엄청난 당내 장악력이지만 왜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 자금이 상당히 윤택할 것이다 라고 반쯤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재명 새 대통령의 정치 자금을 대는 데는 어디였느냐? 저도 그거는 궁금하네요. 정치 투쟁을 벌인 끝에 그는 정치 수법은 자신의 진심을 밝히지 않는 스타일이다. 회의를 한다 그래도 자기부터 입을 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의 한일관계 전망. 이 씨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된 만큼 당초 높은 지지율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고관세 정책 등 한국을 둘러싼 상황은 어렵다. 전문가들은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이 씨를 보는 눈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윤 전 대통령이 개선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국 전문가들은 이 씨는 정책에 관심이 없다.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권력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시민들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환영한다. 그렇다면 이 씨도 한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한일 관계 중시는 이재명의 정치 철학이 아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과거 지지율 저하를 만회하기 위해 일부러 대일 강경책을 쏟아내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재명 씨의 가면 아래 맨 얼굴을 들여다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주일대사 경험자는 이 씨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다. 한일 관계가 당장 악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는 것이 뉴스를 제가 많은 부분 들여다가 전개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뉴스로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 대통령 공백 170일 만에 해서 박영주의 이명이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오전 2시 58분에 했습니다. 3년 만에 정권교체 일원에 이 국민의 위대한 결정 경위.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파면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서 야당 대표로 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파면을 주도한 이 당선인에게 기회를 줬다. 이 당선인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3년 만에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
이 당선인은 앞서 집권 시 가장 먼저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83% 개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48.78%, 김문수 후보가 42.79%, 이준석 씨가 7.39%. 그래서 이 통계학상으로나 뭐를 보나 이것이 막판 뒤집기는 나오기가 힘든 그런 거로 해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지만 결국은 만 50%는 아니지만은 대통령의 당선이 됐습니다. 이 당선인은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통령 이재명을 맡는 사람들 성남라인, 7인회, 신명그룹의 핵심. 조희연 기자가 세계 일보에서 이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 2시 44분이네요. 능력 충직 인재 중용 김현지 20년 넘게 2년, 그림자 수행, 김남중, 전징상, 정진상, 김용, 동고동락, 최측근, 물리적, 심정적 가장 가까운 곳으로 지원. 정성호, 김영진, 김병욱, 문진석, 김남국, 전현직 의원 모임 7인회 레드팀 역할. 박찬대, 김민석, 민주선대위 진두지 이해식 누구 등 신명그룹 신임 얻어 따로 똑같이 그런 의미로 대선 승리 이끌어. 이한주, 이재명 대표의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위성락 등 전문가 자문도 기여를 했다. 한동훈 불법 계엄 옹호 구태정치의 퇴장명령, 국힘 경랑 예교. 신현보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6월 4일 오전 7시 54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다만 그러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 너무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굿대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 이재명 정부, 이 대통령 합참의장 통화, 계엄 부당명령 소국 대응 잘한 일. 김지은 기자가 뉴시스에서 6월 4일 오전 9시 1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군 통수권 이양 보고로 업무 개시, 북동향 파악, 대비태세 유지 주문. 이재명 정부 오전 11시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 선서 7월 17일 제헌절에 임명식을 한다. 취임 선서를 간략히 하는 대신 오늘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임명식을 진행할 예정. 이 대통령 측은 명칭을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한 것은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새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통령을 임명한 것임을 기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답니다. 대통령의 취임, 국민통합 강조, 총리의 측근기업, 지지 시사 뉴스를 맨 앞에도 일본 뉴스를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보다 또 객관적인 시각을 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혁신개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가 4일 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33년 만에 보수계에서 혁신계로 정권 교체됐다. 이는 이날 새벽 한국 시간 서울 국회 앞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연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대통령 선거의 개표는 종료 4일 당사자를 확정하면서 이 당선자의 5년 임기가 시작됐다. 첫 번째 사명은 내란을 극복하고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했다. 이번 건 군사 쿠데타가 아닌데 어쨌든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이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윤 정부 들어 고조된 긴장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의 최종 득표수는 1728만 7513표로 득표율은 49.42%, 이어진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39만 5639표로 41.16%였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총리에는 이 씨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강은식 의원이 내정됐다. 일본의 주요 코멘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에 대해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그의 과거 반일적인 발언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관계의 경색이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이재명의 승리 요인은 중도의 불만을 응하는 자세를 보인 것일 뿐 아니라 보수 세력이 후보 경선에서 옥신각신의 단일화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야마구치로 도쿄 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준 교수, 아주 그 쇼를 했죠. 김문수 씨가 됐는데 한덕수 씨를 또 내세워가지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지랄 발광을 하니까 아주 그 국민들이 식상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4개월 후 앨런 머스크는 모든 미국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로스버거는 말합니다. 정부 내 누구도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드리안 볼레릭 벤징가에서 6월 3일 날 화요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머스크, 트럼프의 거액 지출법안 비판. 최근 CBS 뉴스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큰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행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및 지출 패키지가 단순히 예산 적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도지팀이 하고 있는 작업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실제 삭감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은 클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큰 게 될 수도 있고 작은 게 될 수가 있는데 두 개는 한꺼번에 되기는 크고 아름다운 건 없다, 이런 얘기인지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동맹에서 신중한 비평가로 도지의 역량 감소. 머스크는 지난주 도지가 미국 파산의 날을 연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게시했지만 정부의 사재기는 생산성의 급진적인 향상만이 진정으로 미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제 GDP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경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추진할 것임을 암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표현을 해봤지만 도지의 그 끝부분 이가 이게 디파트먼트일 거예요.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피시언시, 효율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이펙티브니스로 출발했다면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취약한 곳은 돈을 더 쓰고 낭비적인 것은 절감하는 그런 것이 효과성인데, 무조건 효율을 따지면 무조건 줄여야 되거든요. 생산성 올린다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례 없는 드론 공격이 러시아 폭격기 부대에 미치는 영향. 토마스 뉴디 워존의 6월 3일 화요일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련 뉴스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회담 드론 공격 후 불과 1시간 만에 진행.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투기 드론 공격은 크렘린궁의 전략무기고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비행장에 대한 드론 기습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전시 전략을 요약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미래 전쟁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살 드론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러시아 전역의 공군기지를 상대로 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습인 스파이더웹 작전은 주로 모스크바의 전략 폭격기를 한 대를 목표적으로 삼았다. 우크라이나 작전이 러시아 전략 항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에 상당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월가에 내놓으라 하는 약세파 일본 국채가 몰고 온다. 세계 금융시장 종말, 경고, 대규모 금융 쇼크는 가장 먼저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본판입니다. 프랑스 금융기관 소시에테 제너럴의 전략가들은 일본 국채 이율의 급상승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 국채 이율의 상승은 엔캐리 거래의 되감기를 일으켜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일본은행은 국채의 매입을 줄이고 있어 인플레이션의 염려로 국채의 이율이 오르고 있다. 저명한 전략가인 엘버트 에즈워즈는 일본의 국채 이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의 종말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국채의 장기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 정부 지출 증가, 그리고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에 의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금리가 극히 낮았기 때문에 이번의 급상승은 저금리 엔으로 자금을 빌려 해외의 고유일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엔캐리 거래의 되돌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국채시장과 주식시장 양쪽 모두가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의해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취약한 상태에 있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다. 투자자가 이해해 두어야 할 것으로서 일본의 이율 상승의 배경에 있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매입을 줄이거나 그만두거나 해서 스스로 보유하는 국채를 만기가 왔을 때 되사오지 않고 줄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를 좀 크게 그렸었는데 이 상권 분립의 법원만 상대적 크기가 좀 작게 그렸가지고요. 이 상권 분립이 세가 겹치는 것이 자정장치인데 자정장치는 세 개의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야 가능합니다. 한국은 현재 자정장치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는 친중 세력과 그 중도 세력이 다 이재명 씨를 뽑았기 때문에 뭐 49조, 그러니까 2명의 1명은 이재명 씨를 뽑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